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로 세계 피자 파티의 날이라고 하네요. 뭐 피자의 날도 있었지만 피자를 갖고 파티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 글쎄요, 뭐 피자를 갖고 파티한다는 얘기는 파티를 실컷 먹어보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책감 없이 먹자. 아, 죄책감 없이 먹자라는 게 글쎄요, 조금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실컷 먹어보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자는 이렇게 조각을 낼 수가 있죠. 뭐 이거 8등분을 하든 10등분 하든 뭐 자르기 나름이겠지만 대개 8등분 하나요? 피자. 뭐 피자고 뭐 그다음에 어 그 서양 요리가 이제 젊었을 때 그때 뭐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인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인제 피자를 사서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그 피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아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없으니까 이상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럼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참 그거 이상하던데. 자 어찌 됐든 이 세계 피자 파티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피자를 얼마나 진짜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편입니다. 맛있죠 또. 네. 그래서 인제 그 이 뷔페 식당에 가면은 뷔페 식당 해 봐요. 요즘 뭐 이제 저희들이 주로 가는 거는 그 인제 결혼식 피로연 같은 데서 인제 주로 뷔페에 이제 많이 접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잡채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돌면서 피자가 있으면은 피자가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또 한 조각씩 전부 땅땅 다 먹어 봐요. 그 정도로 저도 인제 피자를 이제 좋아하는데 지금 피자를 이렇게 이제 조각을 내서 떼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인제 조각을 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치즈가 이렇게 뭐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글쎄 뭐 인제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옆에 가위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걸 이렇게 들어올려고 하면서 인제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데 참 또 잘 안 끊어질 때는 참 그것도 야속해요. 하여튼 뭐 뭔가 그 피자가 주는 냄새가 있죠. 네. 그리고 많이 인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 갖고서 뭐 8 명이 됐든 뭐 아니면 4 명이 됐든 피자 한 조각씩 2 조각씩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맛 그런 시간 아주 재밌죠. 예. 그래서 5월 20일 바로 세계 피자 파티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이 뭐 피자 파티의 날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냥 피자 먹는 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럼 피자의 날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피자 파티의 날이라고 파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 그 피자와 피자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피자를 갖고 파티를 하려면 피자가 뭐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겠죠? 네. 자 피자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항상 우리는 피자 하면은 이탈리아를 그 이제 생각을 하죠. 이탈리아 나폴리로 인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피자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대 사람들도 이제 피자 이게 밀가루 반죽을 얇게 이렇게 펴 갖고서 구운 뒤에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놓고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음 그게 아마 피자의 원형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피자 그렇게 만드니까. 그리고 우리의 빈대떡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거기다가 뭐 파도 집어넣고 뭐 김치도 집어넣고 그래 김치전도 나오고 파전도 나오고 하듯이 뭐 대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거기다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뭐 또 어떠한 그 재료를 갖다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 우리의 그 빈대떡과 그다음에 인제 서양의 피자가 다른 그 형태로 인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 세기에 나폴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피자 형태가 나왔다고 하네요. 음 그것이 인제 유명한 그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하네요. 마르게리타. 글쎄요 뭐 마르게리타 뭐 이름은 그렇지만은 그런 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토마토 이 원바로 토마토죠. 이 토마토는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치즈는 뭐 느리끼리하기도 하지만 또 흰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바질이라는 그런 그 인제 양념이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음 그 뭔가 그 서양 음식 보면 이렇게 그 파란 걸로 이렇게 그 장식하고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질인가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빨강, 흰색, 초록 이게 바로 무언가 하니까 이탈리아 국가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자를 만들면서 이탈리아 국기를 그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게 인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자의 원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피자가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 요즘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피자가 세계적인 음식이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피자는 그냥 단순한 음식이죠. 뭐 밀가루 반죽 펴 놓고 거기다 뭐 양념 좀 집어 넣고 뭐 이런저런 거 토핑 해 갖고 인제 구워서 먹는 건데 우리의 뭐 빈대떡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만드는 방식으로 보면은. 그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도 넣고 치즈도 넣고 그다음에 원하는 뭐 이런저런 재료를 갖다 올리면 그게 끝이죠. 우리 그 빈대떡하고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하지만은 그 단순함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나 그 각 나라의 그 이 특별한 스타일 그 개성이 있잖아요. 한 어떤 국가 사회를 보면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변형이 돼 갖고서 더 지금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그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이 이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두꺼운 치즈 피자를 인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두꺼운 치즈를 갖다 올려 갖고서 인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그 양 끝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걸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보면은 이제 그 치즈가 들어 있죠. 그 참 그냥 먹다 보면 아주 굉장히 고소한 맛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 고구마 같은 거를 토핑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불고기 피자도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불고기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겠죠. 뭐 이건 한국적인 맛을 이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그 해산물을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이. 뭐 스시라든가 이런 뭐 일본은 그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그런 해산물을 얹어 갖고서 또 피자를 갖다가 이제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자 원형하고 비교를 해 보면 또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치즈를 얹었다라고 하니까 원형하고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느끼면은 두꺼워졌다 두께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 피자는 고구마에다가 불고기를 얹었다. 또 일본의 해산물이 올라갔다. 이거는 쪼끔 피자 원형하고는 좀 독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그 한 음식이 국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각각의 그 나라의 문화와 만나 갖고서 새롭게 인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세계화의 상징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글쎄요. 세계화라는 게 글로벌리즘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은 그 용어가 바로 이제 세계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이 시간은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라는 화두만 한번 던져 놓고 계속 피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 보면 그 피자는 혼자 먹기보다는 함께 먹는 음식이죠. 왜냐하면은 뭐 8 등분 뭐 4 등분 글쎄요, 더 많이 먹으려면 16 등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작아 갖고 좀 나름대로 그 맛이 좀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어찌 됐든 뭐 혼자 다 먹기에는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너무 여럿이 나눠 먹기에는 또 너무 이 분량이 작게 되고 적당한 친구들이 모여서 인제 먹기에는 아주 그 좋은 음식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 4명 정도가 모여서 뭐 두 조각씩 먹는다. 그럼 정말 좋은 친구들 4 명이 만나서 먹으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 정말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4 명이 넘어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일생을 크게도 봐도. 그리고 저도 그 여러 가지 그 모임을 해 봤는데 7-8명 정도 되면은 뭔가 이게 후호핑이 생겨요. 그래서 인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도 끼리끼리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인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또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명 이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명, 2 명은 너무 좀 쓸쓸하고. 그래서 음 이 피자를 그 4 등분, 8 등분 하는 게 4 명이 서너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 판 먹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7-8 명이 모여서 한 판 먹는 것도 좋고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뭐 생일을 맞이했다든가 그다음에 학교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운동 경기 끝나고서 그다음에 야근을 마치고서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서양 사람들은 뭐 기본으로 피자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러나 요즘은 인제 분위기가 인제 피자도 인제 시켜서 자주 먹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피자 파티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분위기와 재미를 갖다 주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자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를 갖고 여럿이 나눈다는 거. 함께 나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죠. 함께 나눈다라는 거. 모두가 같이. 그래서 세계 피자 파티의 날은 단순히 뭐 '많이 먹자.' 이런 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보내면서 음식도 쪼끔씩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피자는 수백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글쎄요, 저거 입으로 너무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그 되는 피자를 먹는다라면. 반대로 냉동 피자나 배달 피자는 현대인의 가장 대중적인 그런 음식이 돼 있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집으로 이렇게 배달되는 그런 피자를 놓고서 온 식구가 모여서 그냥 조금씩 나눠 먹고 또 이것저것 해서 어 배불리 먹고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상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슈퍼볼 경기 날 피자 주문량이 폭증한다. 우리나라도 그 축구 월드컵이라든지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인데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치킨 한 배달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렇듯이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슈퍼볼 경기를 하는 날은 피자. 그러니까 어디 뭐 음식점 이런 데 안 가요. 왜냐면 음식점을 가면은 음식점 종업원들도 전부 TV 앞에가 있어 갖고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2월 달에 그 이제 미국 출장을 갔는데 이제 호텔에다가 이제 짐을 풀고서 인제 뭐 사실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그 움직이기가 어렵죠. 근데 호텔에 인제 그 근데 택시를 타고서 투숙을 했는데 아니 도저히 배는 고프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길 건너면 뭔가 그 음식점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바로 인제 피자집이더라고요. 근데 피자집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업원이 있어야 뭐 주문할 텐데.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 갖고 인제 주문했더니 뭐 잠시 뒤에 피자를 갖다 놓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했더니 그때가 바로 그 슈퍼볼 결승전을 하는 날이라서 전부 그 앞에 가서 TV 앞에 가서 그 슈퍼볼 보느라고 돈 받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음식값에다가 이제 팁 쪼끔 이렇게 놓고서 현금을 놓고서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참 그 미국 사람들 재미나요. 슈퍼볼 하는 날은 다른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이처럼 피자는 고급 음식과 대중 음식 경계를 모두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다. 몇백만 원짜리 그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운동 경기하면서 이렇게 배달해서 운동 경기하는 날 배달해서 먹는 아주 정말 서민적인 음식이죠. 자, 5월 20일 세계 피자 파티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큼은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 서로 그 피자를 이렇게 조각을 나눠 먹는다는 사람과의 시간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혼자 먹는 한 판. 이게 양이 많죠. 혼자 다 먹으려면은. 근데 함께 나누는 한 조각. 그러니까 4 개로 잘랐을 때는 4 명, 8 개로 잘렸을 때는 그래서 한 조각씩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정담을 나누고 같이 이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음식을 즐기는 그게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한번 좀 남겨 주세요. 글쎄요. 요즘은 뭐 피자도 그렇고 파스타도 그렇고 뭐 이름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이름이 계속 복잡해 갖고. 엊그제도 지난 일요일 날 어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피자 뭐 이런 거를 파는 집인데 뭐 봐도 모르겠고 비싸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음식값 비싸 갖고 정말 외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피자의 그 이름 기억을 할래야 기억할 수도 없는 이름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피자가 있다면 댓글로 그 피자 이름을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